아니 다 오르네. 나 참. 고맙다.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예전에는 자료를 공유하고 백업할 목적으로 외장 하드디스크를 사용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외장 SSD의 시대가 왔다고 생각됩니다. 왜냐고요? SSD가 처음 등장할 때만 해도 하드디스크에 비해 가진 장점, 그 이점이 굉장히 많았지만 한 가지 걸림돌이라면 가격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가격이 많이 저렴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특수한 목적으로는 하드디스크를 여전히 사용하는 측도 있긴 하지만 이제는 대부분 일반 사용자분들은 SSD, 외장 SSD를 사용할 최적의 타이밍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직까지 그러한 점도 있었어요. 제 주위에는 유튜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상대적으로 영상을 백업하고 자료를 공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까지 이 하드디스크가 익숙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또 그러한 분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 하드디스크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 요거를 떨어뜨리게 된다면 충격이 약하기 때문에 자료를 쉽게 날릴 수 있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장 SSD의 경우 하드디스크에 비해 상대적으로 충격에도 자료가 쉽게 날아가지 않고 크기도 작고 가볍지, 하드디스크에서 나는 소음도 없지, 아니 더 좋은 거 뭔지 알아요? 그냥 파일을 전송하는 속도 자체가 그냥 완전 달라. 아무튼 그러한 이유로 저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고용량의 파일을 자주 이동하시는 분들도 무조건 외장 SSD를 추천하는 편이고, 마침 이번에 SK하이닉스에서 새로운 첫 번째 외장 SSD를 출시해서 오늘은 SK하이닉스의 비틀 X31 외장 SSD 언박싱 그리고 간단 테스트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SK하이닉스가 점점 더 많은 제품군을 늘려가고 있어요.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 들어가는 SSD에 이어서 이제는 외장 SSD까지 새롭게 공개를 한 상태이고요. 비틀 그림에서도 보이다시피 약간 좀 딱정벌레 같은 뭐 그런 느낌이 나요. 와, 이거 각종 인증 마크 다 적혀있네. 그리고 3년의 워런티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웬만한 SSD, 이것도 아주 하드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초기 불량을 제외하고는 거의 고장날 일이 잘 없기는 해요. 오, 다른 하이닉스 SSD 들어있는 거랑 패키징은 거의 비슷하게 생겼고요. 그리고 다른 구성품들, 오, 뭐야 이거, 설명서 들어있고 케이블도 2개나 주네요. 이것도 케이블도 되게 두꺼워요. 하나는 A2C가 들어있고 하나는 C2C 케이블, 이렇게 두 종류로 들어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웬만하면 C2C로 사용해도 되지만 간혹 옛날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은 아직까지 A타입을 쓰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아마 두 가지의 케이블을 준 것으로 보이고요. 또 외장 SSD 케이스도 함께 넣어줬어요. 이건 뭘까? 아, 그냥 가드처럼 생겼네. 이렇게 이제 고무 실공 케이스, 요거는 새로운 대망의 SSD입니다. 이렇게 잘라서 열면 이름에 맞게 딱정벌레 같은 컨셉으로 되어 있고 금색의 느낌을 주고 있어요. 되게 반짝반짝 이제 유광 스타일로 되어 있고, 반대편에는 여기는 이제 뭔가 이제 딱정벌레의 배같이 은색으로 또 투톤으로 되어 있는데, 투톤 하단에 고무 패드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바닥에 뒀을 때 흠집이나 살짝 이제 공중에 좀 띄어 넣을 수 있도록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포트는 전면에 C타입이랑 인디케이터 하나 있고요. 디자인이 되게 독특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외장 SSD라고 한다면 거의 카드 형태로 납작하고 네모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본 외장 SSD 중에서는 가장 작으면서 컴팩트한 디자인을 갖고 있는 듯 합니다. 물론 얘는 이제 다른 SSD에 비해서 두께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만큼 엄청 컴팩트해. 손바닥 위에 둬도 이 정도고요. 갤럭시 S23 울트라랑 크기 비교하더라도 진짜 작아요. 요즘 SSD 진짜 작다. 이 정도 크기면 실제로 휴대하고 돌아다녀도 크게 부담스럽지도 않고 주머니에 넣어도 거의 한 요 정도 돼, 요 정도. 한 가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처음 얘를 봤을 때 디자인 그리고 색상 때문에 플라스틱 하우징처럼 유광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보니까 금속 하우징이에요. 아마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겠죠. 보통 외장 SSD도 저가형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을 사용하더라도 발열이 적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이 정도 급 되는 SSD는 이제 속도가 좀 빠르기 때문에 이 정도 급에서는 슬슬 발열이 올라오기 때문에 금속 하우징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외장 SSD를 구입할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요즘은 속도가 고속화가 되면서 구입할 때 이 SSD의 속도를 보는 게 아주 중요해요. SSD 자체가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속도가 아주 빠르다라는 것이 강점인데, 속도가 느리면 아무리 저렴해도 SSD를 쓰는 장점을 크게 살릴 수가 없으니까요. 그럼 여기서 빠른 SSD를 어떻게 선택을 하냐, 이것도 판매 페이지에 가보잖아요. 그럼 요즘은 속도가 좀 빠르다고 하는 제품들은 USB 3.2 Gen2라는 명칭이 적혀있고, 여기서도 뭐 USB 명칭이 요즘은 이제 좀 많기 때문에 좀 구분하기 힘들지만 여기서 그것만 보면 돼요. 10GB/s라고 적혀있는 요 문구가 있는 제품, 요게 저는 메인이라 보고, 쉽게 말해 이 숫자가 대역폭이고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더 빠른 외장 SSD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0GBps/s니까 이론적으로 계산한다면 요거를 8로 나눠서 1250MB/s인데 평균적으로 초당 1000MB/s, 그러니까 이제 초당 1GB의 파일을 옮길 수 있는 속도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만약 여기서 진짜 고용량의
수명의 파일을 작업하시는 분들이라면 거의 한 40GBps/s가 되는 썬더볼트 SSD로 가야 되는데 그거는 발열도 많고 비싸기도 엄청 비싸. 그리고 이제 제품을 좀 이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뭐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이제 또 그 거쳐가는 거 있잖아요. 해체쇼 한번 해봅시다. 고무 패드 떼고요. 양쪽에 나사가 그냥 두 개 있네요. 요즘 SSD는 구조도 단순하고 되게 작기 때문에 쉽게 분해할 수 있어요. 뭐 이거는 뭐 시큰 좀 먹기야. SK에서 처음 만든 외장 SSD 내부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일반 SSD는 원래 이게 케이스에 쌓여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볼 수 있는데 외장 SSD는 좀 궁금하잖아요. 나머지는 아마 이제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아마 여기 내부에 있는 구성, 뭐 SSD라든지 컨트롤러라든지 D램이라든지 모두 이것도 SK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제품이지 않을까 추측되거든요. 과연 짠 따르던 따르던 뭐야? 오, 딱정벌레 지금 등짝을 보자 하는 것처럼 뜯은 것 같거든요. 10기가의 속도를 내는 제품들은 대부분 NVMe SSD를 사용했고 그만큼 발열이 심하기 때문에 방열판 덧대져 있고요. 여기 나사 더 있네. 오, 속살. 네. 방열판 떼보자. 안에 구조물은 또 요거 이건 또 플라스틱이에요. 잘못되다가 부러질 것 같은데요. 아 이거 방열판 떼졌다. 오, 써멀 패드도 지금 발려져 있고요. 그리고 작은 SSD가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와, 요즘 SSD도 그냥 이게 자체적으로 완전 하나의 기판처럼 만들어진 게 아니라 M.2 슬롯에 SSD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밑에도 써멀 패드가 발려져 있고요. 이 SSD도 한번 빼보자. 마지막 블랙 색상 기판으로 되어 있는 요 SSD 이것까지 제거한 모습이 이게 구조물이 하나 밑에 있어서 요게 핵심인 SSD예요. 진짜 작아요. 와, 이거 케이스에 비해서 진짜 작다. 애플워치랑 비교해서도 엄청 작고요. ASUS 그룹 기반에 되어 있는 PCB 회사에서 만든 요 칩, 요렇게 박혀져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하이닉스에서 만든 게 아니라 요 칩 자체는 ASUS 그 자회사에서 만든 것 같고, 그리고 써멀 패드로 드러내면 요 하이닉스 1테라짜리 낸드 칩, 1테라짜리 칩이 여기 박혀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SSD 자체가 굉장히 작다 보니까 이 정도의 사이즈로도 나오네. 요즘 다른 외장 SSD를 보면 가성비를 위해 D램을 제거한 모델들도 출시하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D램을 모두 포함한 채로 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죠. 제가 미리 얘를 언박싱 하기 전에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SK 하이닉스에서 저전력으로 호평을 받았던 P31 모델, 그리고 성능적으로도 고성능으로 평가받았던 P41 모델, 이러한 제품을 만든 노하우가 있어서인지 처음으로 만든 외장 SSD 치고는 1티어급으로 상당한 수준의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처음에 좀 당황스러운 게 있긴 했어요. 크리스탈 벤치마크 있잖아요. 그거는 발열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랜덤적인 수치가 있어서 제가 갖고 있는 SSD와 비교했을 때 완전 탑티어급의 수준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뭐 근데 이 정도 속도라고 한다면 워낙 빠르기 때문에 뭐 오차 범위 내라고 할 수 있지만요. 그래서 벤치마크보다는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보기에 좀 클 수도 있는 122기가 정도 되는 데이터 파일을 한번 전송해봤거든요. 자, 그럼 결과는 어땠을까에 대한 답변은 제가 갖고 있는 4개의 외장 SSD 브랜드 중에서는 가장 빠른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평균적인 속도는 750MB/s를 유지하면서 4개의 모델 중에서는 가장 빨랐어요. 그래서 이것도 발열을 받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발열을 받은 상태를 보기 위해 522기가 정도에 되는 파일을 옮겨봤거든요. 요거는 발열까지 고려된 상황이라서 이제 가장 빠르진 않았고 두 번째로 빠른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제일 빠른 건 S사의 S 제품이 600대 후반을 평균적으로 속도를 유지하면서 12분 46초가 걸렸고, 하이닉스는 초반부터 700대로 엄청 빠르게 속도가 가장 좋았지만 발열을 받고 나서 스로틀링이 걸리니까 200대로 낮아지면서 뒷부분에서 속도 저하가 좀 있어서 전체적인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나더라고요. 나머지 모델은 S사의 이 모델, 그게 초반만 속도가 빠르고 속도가 떨어지고 나서 400대를 유지해서 19분 24초가 걸렸고, C사는 편차가 너무 심해서 그런지 1시간 4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니까 조금 더 하드한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진짜 하드코어 테스트, 실질적으로 SSD 수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나래온 더티 테스트를 진행해 봤거든요. 이것도 아까 전에 그 500기가 정도 되는 파일을 옮겨 놓고 나서 실제 사용했을 때 완전 비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테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이전 테스트와 마찬가지로 발열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C사가 말도 안 되게 가장 느렸고, 그 다음 S사의 이 제품, 그리고 오늘 살펴본 SK 하이닉스의 X31이 11분 55초로 두 번째로 가장 빠른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제일 빠른 건 S사의 S 제품이 조금 더 빠른 속도를 보여줬죠. 근데 제가 이거를 테스트하면서 한 가지 재밌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의 새로운 요 X31이 최고 속도도 빠르고 평균 속도도 제일 빠르고 제일 안정적으로 나와줬는데, 아니 왜 수치로는 두 번째로 빠른 수치를 보여줬을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간이 느렸던 이유는 이제 대략 한 6% 정도 남은 시점에서 발열 때문에 스로틀링이 걸리면서 속도가 확 저하가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속도는 두 번째의 속도가 나왔다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갑자기 뭐지 하고 바로 옆에 제가 그것도 이제 에어컨을 안 낀 이제 실온 상태에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요즘 좀 덥잖아요. 그래서 선풍기를 3단으로 바로 옆에 대고 틀어서 테스트를 진행해 본 결과, 그러니까 발열 문제가 맞았던 거예요. 가장 빨랐던 S사의 S 제품의 결과값이 1초 정도로 거의 이제 오차 범위 내이긴 했지만, X31은 시간이 확 줄어서 8분 33초라는 가장 빠른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이 결과값을 종합해보자면 발열 컨트롤이 잘 된다면 SK 하이닉스 X31의 속도가 가장 좋았지만, 반대로 외부 환경과 상관없이 S사의 S 제품은 속도가 안정적으로 나와준다는 차이점이 존재했습니다. X31이 가장 빠른 속도를 보여줬지만 발열을 받았을 때는 속도의 저하가 좀 있다는 게 가장 큰 아쉬운 점이더라고요. 이것도 테스트 중 온도의 변화를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온도의 변화를 보면 이제 4가지 모델 중에서 SK 하이닉스 X31이 가장 착했단 말이에요. 아마 P41처럼 완전 고성능은 아니고 발열과 저전력으로 유명한 P31과 비슷한 포지션으로 만들려고 해서인지 온도는 타사 대비 가장 착한 수치를 보여줬지만, 그만큼 온도에 민감해서 발열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빠르게 스로틀링을 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위의 테스트는 사실 이제 좀 하드한 테스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했을 때 느낄 수 있는 테스트, 그리고 앞서 윈도우 환경에서 테스트했다면 이제는 맥에서 사용했을 때의 테스트,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블랙매직 디스크 스피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진짜 이때도 진짜 속도가 미쳤더라고요. 이것도 실질적인 테스트이긴 하지만 아까처럼 하드하게 사용하지 않더라도 발열이 어느 정도는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7회차까지 연속으로 돌려본 결과 전체적으로 SK 하이닉스의 X31이 평균 쓰기 읽기 속도가 가장 높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도 특징이 금속 소재를 사용한 모델들은 꽤나 안정적으로 속도가 이제 평균 속도를 유지했던 반면, 플라스틱 하우징을 사용한 S사의 이 제품은 편차가 심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정도 급의 속도가 되는 제품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금속 하우징을 사용했냐, 플라스틱 하우징을 사용했냐, 이것에 따라 속도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에서 감사하게도 신제품이 나오자마자 보내주셔서 테스트를 진행해 봤었는데, 진짜 처음으로 외장 SSD를 만든 것 치고는 상당한 속도를 보여줘서 진짜 좀 신기하기도 했어요. 아쉬운 건 아직까지 처음이라서 이제 발열을 진짜 엄청 많을 정도로 하드하게 사용한다면 스로틀링이 걸려서 그 구간에서는 속도가 좀 저하되기는 하는데, 그게 아닌 부분에서는 1티어급 정도로 속도가 아주 빠르다는 게 진짜 좋았습니다. 아마 이제 저처럼 영상 작업을 하시는 분들, 고용량의 파일을 엄청나게 자주 이동하시는 분들은 발열 때문에 조금 속도 저하를 느낄 수 있지만, 일반 사용자분들은 항상 최고 속도로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외장 SSD는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도 중요해서 이러한 이제 전용 프로그램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이제 준비 중이라고. 요즘은 대부분 외장 SSD에서 D램을 제거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는 탑재했고, 일상 구간에서는 제가 갖고 있는 외장 SSD 중에서는 가장 빠른 속도를 보여주다 보니까 앞으로 뭐 온도나 이제 최적화를 통해 스로틀링만 좀, 그러니까 발열 제어만 잘 된다면 가장 빠른 외장 SSD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 가격까지 진짜 착하게 나온다면 처음에 나오자마자 꽤 많이 팔리겠는데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진짜 하이닉스가 P31부터 P41까지 그리고 이제 새롭게 나온 외장 SSD X31 진짜 평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외장 SSD 나온다고 했을 때 한 번도 만들어 본 적 없기 때문에 그냥 한 평균 정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상 구간에서는 가장 빠른 속도를 보여줬고 P31이나 P41처럼 진짜 많이 구입하지 않을까요? 또 들고 다니면서 이게 떨어뜨려서 데이터가 또 날아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으로 주는 요 케이스, 요걸 씌우고 다니면 떨어뜨려도 범퍼 케이스가 역할을 꽤 잘해줘요. 이 케이스 들어있는 것도 좋은데?